안녕하세요.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1차 행정법 41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설문에 관한 기초적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각 5개의 지문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설문을 보시죠. 행정소송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설문을 봤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게 행정소송 한계의 의미가 뭐냐, 그 다음에 행정소송 한계와 소송요건의 관계를 정립할 거냐, 그 다음에 사법본질상의 한계와 권력수사 한계 실제적 차이가 뭐냐 라는 것들은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좋은 어떤 논리적 구조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사실 실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이런 정황 실적과 관계는 뭐냐,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이들 관계 속에서 이제 행정소송 한계가 의미가 뭐냐, 그러면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심판 대상이 법의 문제고, 그 반대편에 소를 제기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권리구제 제한이 한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행정소 한계 소송 관계 정립이 어떻게 되냐. 과거에는 열기주의 등 개괄주의 열기주의 등 이런 논란들이 있으면서 다 행정소 한계론에서 논했죠. 근데 이것들의 대부분이 뭘로 넘어갔어요? 소송요건론, 소송요건에서 충족 여부로 넘어갔다는 것이. 이제 여러분 책에 행정소 한계의 대표적인 게 사법본질상의 한계, 권력분립상 한계가 실제적으로 뭘 의미하냐? 사법본질상의 한계를 의미하는 법률상 전송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법상 법률 관계로 넘어오면 다 이제 사법과 공법의 구별해서 이것들이 녹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서로 다사삭 애울려 하지 마시고, 나눠서 애울려 하지 마시고, 한 곳에서 다 하나씩 풀어가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수험에 또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1번 질문 보죠. 특별 권력관계 내에서 행위는 처분이라도 사법심판이 될 수 없다.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바로 떠오르시죠? 수험 하시는 분들은. 특별 권력관계로는 개념이 뭐고 어떻게 발전했고 지금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러면 특별 권력관계라는 개념이 있냐라는 거죠. 우리 명시적인 개념 정의가 있냐라는 거죠. 없어요. 판례 보시죠. 판례 보면 대법원에도 명시적인 개념을 정의한 판례는 없어요. 헌법재판소 보시면 공무원, 군인, 학생, 재소자, 특별권력 국민도 일반 국민과 같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죠. 이게 1890년대 이후에 이제 주관적 공권은 공권력 개념이 나오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형식적 권력 분리, 실질적 권력 분리, 뭐 외견적 권력 분리법 이런 얘기 하면서 여기 설명이 되는 거죠. 법률 불침투설 이런 거 설명하면서 되는 거죠. 역사적 개념이에요. 역사적. 지금 거의 극복이 됐고요.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국가와 공무 관계는 공법 관계인데, 권력 관계인데 일반 권력 관계가 아니라 특별 권력 관계라는 거죠. 그럼 그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행정청 쭉 보시면 뒤에 이제 공무원이 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원래는 이제 여기 사인이 있으면 일반 권력 관계고, 공무원이 있으면 특별 권력 관계죠. 그럼 행정청은 특별 권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서 둘 사이에 규율하는 게 뭐냐? 행정규칙이라는 거지. 지금 행정규칙이 법규성이냐? 왜냐하면 소송이 안 되니까. 소송이 되게 하려면 이게 뭐냐? 규칙이 법적 기준이 돼서 법원이 그 옳고 그름 시시비유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해결했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행정규칙, 특별 권력관계 규칙을 뭐 특별 명령을 독일에서 나오는 거 봐서 법적 기준이 되게 해서 심판하게 할 수 있자, 이런 논란이 나오죠. 그럼 공무원은 그 불이익을 이제 징계를 당했겠죠. 어떻게 하냐? 법원에 제소해서 권리구제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행정법원은 소송요건 심리하고 본안 심리하고 판결하죠. 이제 과거에 특별권력관계 일정할 때 이제 이게 행정성 한계가 되냐라는 논란이 이제 주로 인적 한계죠. 그러면 긍정서를 제하면 제소 보러죠. 모든 사안, 공무원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특권력관계 구성은 모든 사안, 자기 관련된 불이익의 모든 사안에서 제소할 수 없다, 이런 논란죠. 여러분 당연히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시죠? 이제 이걸 극복해서 물적 한계는 넘어와서, 그렇죠. 인적 한계가 모든 사안이 아니라 사안별로 나누자라는 게 이제 제한적 긍정설이죠. 기본관계, 경영관계. 기본관계는 법률로 규율해야 되는 거고 허용된다. 경영관계는 행정규칙 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다 극복이 됐죠.
그러나 이제 이걸 전면적으로 싸그리 부정하는 게 아니라 특별 권력 관계를 나온 이론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일반 국민과 공무원의 차이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권의 제한의 범위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그 규율은 법률로 해야 된다. 이게 법률로 가면 보통 어떤 재량행위 형태가 될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징계행위 보면 재량행위로 돼 있죠. 징계 양정해가지고 징계의 종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행정법 관계 돼 있고 대표적인 거 농지계량적 직원과 관계, 영주를 이용할 국립대학교 학생이죠. 보시면 보시죠. 특별행정 권력관계라 그래서 법률의 근거를 또 구체적 법률 없이 이용주행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틀린 지문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행정상 방침 규정을 정한 훈시 규정의 준수와 실현을 행정소송으로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죠. 이제 항상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고 그럼 훈시 규정이 뭐냐라는 거죠. 훈시 규정이 뭐겠어요? 훈시. 반드시 따라야 될 규정은 아닌 거죠.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게 이리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훈시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단 말이에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사법심사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 책에서는 훈시 규정에서는 권리 의무 원고적격이 안 생긴다 이렇게 설명하는 책도 있어요. 그제? 물적 관계 개괄 대상적격 거부의 처분성 보시면 처분에 거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훈시 규정에 준수한 거부가 행정행위의 거부냐 처분의 거부냐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느냐 이 문제로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권의 요구가 대상적격이 있느냐 원고적격이 있느냐 나중에 또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거부 처분이니까 안 될 경우에 의무행위소송이나 무명항소송을 될 수 있느냐 이런 논란들이 나오는 게 논점이 네 가지죠. 첫 번째 훈시 규정이 위법성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훈시 규정이 불준수. 그 다음에 이제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느냐. 취소송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게 대상적격이 되느냐. 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을 거냐. 또 하나는 현행법상 권리구제가 안 된다면 무명항고소송도 생각할 수 있을 거냐라는 논란들을 설명할 수 있죠. 밑에 판례는 보시면 훈시 규정의 불준수가 하자 위법성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보시는 거 설명해 드린 거고 왜냐하면 여러분 교과서나 다른 책은 설명이 안 돼 있어서 보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 민중소송은 개인의 권리구제 의무와 직접 관련되므로 법률 규정과 무관하게 인정된다. 보시면 틀린 지문이겠죠? 그냥 권리와 직접 관계되면 어떻게 돼요? 법률로 구의를 해야 되겠죠? 무관하게 인정돼도 서로 다르죠. 맞는 지문이 되려면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으므로 법률 규정 관련성이 없어도 법률 규정에 따라 인정된다는 거죠. 보시면 이게 개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 열기주의. 대표적인 게 객관소송인 거죠. 개인의 권리와 직접 관계가 객관소송, 관련이 있으면 주관소송인 거죠.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소송한 게 인적한 게 원고적격, 물적한 게 대상격 보시면 행정소송법 3조의 소송 이용이 돼 있고 45조 보면 민증소송 보시면 법률의 정한자,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할 수 있었겠죠. 법률 규정과 무관하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 즉 개별법주의죠. 개별 법률에 규정한 거에 따라 결정됐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주민소송이고 또는 이제 선거소송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틀린 질문이죠. 네 번째, 과거 역사적 사실 관계의 전부 확인을 구하는 것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이제 여러분 이게 법률상 쟁송에 관한 문제, 법률상 쟁송은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죠.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이 법률관계 분쟁이고 사실관계 분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개 보시면 법원 조직법에 나와 있죠. 성질 사법작용이니까 법원에 규율되겠죠. 모든 법률상의 쟁송이죠. 그럼 법률상의 개념이 뭐냐? 속하는 법률상 쟁송 심판은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 분쟁을 법률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인 권리관계 분쟁에서 법률관계적 권리 의무 발생 변동을 초래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관계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렇게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행정법원에서 심판 대상에 보면 행정사건이죠. 그럼 공법상의 권리관계니까 1조 보시면 공권 불행사는 권리침해, 공법상은 권리관계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한 곳에서 행을 하면, 전부 확인이죠. 무효동 확인 소송이겠죠. 소송 요건 들어가면 처분성이 있느냐라는 개념이죠. 법조문 보시고 판례 봤더니 유명한 판례죠. 매주 오래된 판례긴 한데 보시면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죠? 여기선 보세요. 단순한 부작이라고 돼 있잖아요. 처분의 부작이가 아니라 단순한 부작을 하는 것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똑같죠. 거부처분이나 부작 위법 확인서 권리구제 안 될 때 과연 그러면 문명 항고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냐? 자기소송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시면 알잖아요. 자기 의무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 아니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처분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밑에 보시죠. 읽어보시라고. 고등법원 판례인데 아주 잘 돼 있어서 써왔다는 거죠. 보세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를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국회의원의 징계 처분에 행정소송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걸 이제 보는 관점이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럼 국회의원은 권리구제가 되냐라는 거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법원의 입장에서는 심판 대상이 문제인데 헌법 규정에 특별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법률상 쟁송을 심판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헌법을 보자는 거죠. 헌법 봤더니 64조 보니까 4항에 2항의 자격심사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다? 제소할 수 없다. 그래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게 정답이래. 특히 이제 국회의원과 제소와 징계에 대해서 논의 되는 게 그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지방의 의원은 그러면 지방의회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서 행정수사 대상이 되냐? 됩니다. 나중에 또 지문이 나올 거니까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문제당 설명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속도를 좀 빨리 했습니다. 또 이게 또 한 3년 걸 풀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또 계속 나오니까 지문별로 나오면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